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국내 철강업계에 또 한 번의 구조조정 신호가 울렸습니다. 바로 현대제철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중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한 소식인데요. 굴착기와 불도저에 쓰이는 무한궤도 시스템 부품을 생산해온 이 부문은 왜 정리 수순을 밟게 되었을까요? 일부 사업부 매각 결정. 현대제철은 최근 포항 1공장 내 중기사업부를 대주 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부서는 중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곳으로 건설 현장에 없어선 안 될 핵심 부품을 만들어 왔죠. 하지만 최근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로 수요는 급감했고, 실제로 지난해 무한궤도 판매량은 2021년 대비 무려 65%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부 철강업계의 불황. 현대제철의 이번 결정은 철강업계 전반의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까지 3중고가 겹치면서 국내 철강사들도 하나둘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셈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가 노조 반발로 일부 축소 운영에 그쳤고, 올해 4월엔 인천 철근 공장을 셧다운하는 초유의 결단도 내렸습니다. 3부 비용 절감과 비상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원급여 20% 삭감, 전 직원 희망퇴직 접수 등 비상경영 체제를 본격화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 매각과 함께 인력 전환 배치 계획도 병행 중인데요. 노사 충돌 없이 부드러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부 어두운 전망. 문제는 당분간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고 수출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노리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수출길까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과 철강은 한국 경제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죠. 현대제철의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한 기업의 조정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강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소상공인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줄 곳, 바로 대형마트와 배달앱 업계입니다. 먼저 대형마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2번,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평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런 규제는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유통환경이 급변한 지금 여전히 유효한 규제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 이 규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5년 더 규제를 연장하는 법안 등이 그 예입니다. 정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소상공인 살리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은 전통시장과 마트의 싸움이 아니라 온라인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죠. 그렇다면 배달앱은 어떨까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이 배달 플랫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배달 수수료 상한제, 플랫폼 수수료 차별 금지 등을 약속해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협약식에서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법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죠. 이 말이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유통업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경쟁 구도가 바뀌었다. 전통시장, 마트, 이커머스, 배달앱, 이 모든 것이 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와 시장 변화 속에서의 유연한 규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까요? 유통업계는 지금 숨죽이며 새 정부의 첫 카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조단위 서울 개발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서, 서울역, 남산, 서리풀까지 한때 멈췄던 초대형 PF 사업들이 본격 재시동에 들어간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이 선별적 자금 회귀, 즉 양극화의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론 서울 초대형 PF 사업들 줄줄이 재개. 먼저 한화건설의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 사업, SRT 수서역 인근에 약 2조 원 규모의 PF 자금 조달을 시작했습니다. 연면적 약 50만 제곱미터, 여기에 신세계가 백화점도 짓겠다고 나선 초대형 복합 개발이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도 2조 원이 넘는 PF를 완료하고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로 전시장, 호텔,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남산 힐튼 호텔 부지 2호타 서울 프로젝트는 벌써 4조 8천억 규모, 이 중 2조 2천억 원을 이미 조달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초 서리풀 복합 개발은 무려 5조 3천억, 지하 7층 지상 19층 서울 서초역 앞에 초대형 문화 업무 공간이 들어섭니다. 본론 왜 지금 자금이 다시 몰릴까? 이처럼 조단위 자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PF 시장 전반에 안도감을 줬고, 둘째,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PF 대출 금리도 과거 10%에서 지금은 우량사업 기준 4%에서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부실 PF 정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선별적으로 돈이 몰리는 정상화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본론 하지만 지방과 고급주택은 여전히 유찰 천국. 하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사업장은 여전히 자금 유입이 전무하고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 개발조차 공매 시장에서 유찰되고 있죠. 예컨대 논현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포도바이 펜디 가사부지, 최저 분양가가 무려 200억 원이었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공매 유찰됐습니다. 명품 브랜드 붙였다고 누가 사줄 줄 알았나? 라는 조소까지 나옵니다. 결론, 자금은 오직 검증된 사업에만 흐른다. 결국 지금 PF 시장의 본질은 회복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지원책을 써도 자금은 도심 핵심 입지 확실한 수요를 가진 곳에만 흐릅니다. 서울 핵심부에서만 수조 원이 움직이고 그 외 지역은 여전히 유찰의 늪. 2025년 부동산 PF 시장, 부실은 더 부실하게, 우량은 더 우량하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 요구, 현대차 노조의 파격 제안. 통상임금 소송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총액만 무려 8,2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요구안,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논란의 쟁점과 파장,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부 통상임금 판결, 그리고 위로금 요구안.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배경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이에 따라 노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당 차액으로 1인당 2천만 원가량을 못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조합원 수는 약 4만 1천 명, 총 요구 금액은 8,200억 원에 달합니다. 2부, 그런데 법적으로는 소급 안 된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 판결에 대해 소급 적용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소송을 낸 조합원 2명을 제외하고는 이 판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새로운 법리는 선고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소급 적용 위반으로 보고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부, 그럼에도 노조가 요구하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소송을 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소송 대신 단체 협상을 택한 조합원들을 위한 위로금 또는 격려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임단협 안건으로 이 사안을 상정해 협상력과 단결력을 과시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이미 대의원 53.4%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올해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사부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번질까? 이번 요구안은 현대차뿐 아니라 기타 제조업, 특히 자동차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기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첫 협상 주목.
현대차노사는 오는 6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단체 협약 협상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이번에 위로금 외에도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요구안을 들고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협상이 갈등으로 번질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